그래도 이주스 길라잡이 6월 22일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 병원 협조받아 부상 시위대 체포한 홍콩 경찰 비난 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12일 날 시위대가 있었고 21일 날이니까 이미 시위를 했었겠네요. 그래서 홍콩에서 현재 지금 송환법 때문에 한창 시위가 한창 중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부상당한 그런 그러니까 운동 시위 벌이다가 부상당한 이제 환자들이 병원으로 왔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체포를 간 거죠. 그러니까 시위대니까 체포를 간 건데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홍콩 그 병원에는 각 공문이 써 있다고 해요. 뭐 범죄자 이런 분들은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고 이렇게 공문이 써 있다고도 하는데 시위대 입장에서는 좀 약간 뭐랄까 부상당한 사람이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는 신고하는 거에 먼저 우선 그러니까 가치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뒀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시위대에서 굉장히 큰 항의 그래서 홍콩 경찰한테 이런 것도 잡아가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다는 거죠. 뭐 여하튼 이런 기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시위대와 그 홍콩 경찰 간의 굉장히 긴박함 그리고 이제 중국과 홍콩 간의 홍콩 시민과 본토 그 정부 간의 그런 그러니까 대립 갈등 양상이 좀 더 뭐랄까 디테일하게 번지고 있는 거죠. 전역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꺼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꺼리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시위대와 이제 반정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기사가 또 나오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홍콩 시위 이제 그 시위하는 것들이 단순히 홍콩 본 그 도시뿐만 아니라 점점 퍼져나간다는 거죠. 뭐 예를 보면 대만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 그러니까 그런 약간 중국과의 어떤 영토 갈등이라든지 어떤 그 정부 간의 그 뭐랄까 그 구조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겪고 있는 나라들에 이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미시적인 파트긴 한데 이런 걸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부자 트럼프 혈세로 본인 소유 리조트 이용 논란. 이거는 저도 좀 재밌게 읽은 기사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부동산 부자잖아요. 뭐 건물이 진짜 뭐 40여 개국에 몇 개 갖고 있고 뭐 이랬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가끔 볼 때마다 이제 예전에도 그랬고 막 아베 총리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정상회담 할 때 자신의 항상 이렇게 트럼프 기사를 읽다 보면은 자신의 그 플로리다 별장인 마라라고 해서 뭐 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슬슬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경선 아니고 이제 대선 그 나중에 재선 있잖아요. 재선이랑 총선이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얘네도 이제 네거티브 띄우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왜 굳이 호텔에서 해도 되는데 왜 너의 소유 호텔에서 하냐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제반 비용들 있잖아요. 당연히 아베를 모시는데 얘네가 국빈 대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들어가는 뭐 물자라든지 이런 것도 호텔 객실도 당연히 스위트로 되게 좋은 걸 열 테고 그럼 당연히 호텔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호텔을 항상 트럼프 소유에 있는 별장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에서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슬슬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뭐 굳이 그 돈을 노리고, 예, 뭐 물론 부자니까 또 이런 마인드가 다를 수가 있죠. 부자라서 돈에 뭐 민감하다 아니면 또 부자라서 돈 뭐 이 정도 푼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미국에서 깔거리를 제공했다는 거죠. 다 상대방 반대편에서 반대 진영에서 그래서 이런 거 읽으면서도 좀 재밌었어요. 트럼프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지 알고 싶었고 그래서 미 LA의 로보캅 실제 등장 그러니까 로보캅 실제 등장이고 범죄 사각지대에 살핀다라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로보캅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 이렇게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우리 RE 같은 거 있잖아요. 월인가? 월이에서 나왔던 그런 조그만 약간 귀여운 로봇 같은 거.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 가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막 다니는 그 안내 그 뭐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인데 어쨌거나 이게 조금씩 발전하게 되면은 진짜 언젠가는 경찰도 로봇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재밌게 읽은 기사였고 자, 호주 광물자원공사 Y용 탄광 채굴권 최종 승인. 예. 이게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맨 처음에 저는 호주 광물자원공사인데 왜 우리가 굳이 이거를 소개하나 했는데 호주에 있는 Y용 탄광을 탄광에 채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채굴해서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한국 광물자원공사에서 수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채굴권을 최종 승인 받은 겁니다. 그래서 광물자원공사에서 이제 하나 이제 좀 따왔죠. 이런 것도 알 수 있었고 교도소행 거부 흉기 휘두르며 도주하는 뭐 어떤 40대 남성이 있었다 그랬고 G20 코앞 일본 초비상 그러니까 일본에서 교도소를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범죄자잖아요. 근데 이제 교도소행을 거부하면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도주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못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G20이 이제 제가 알기로 전 도쿄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사카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열리는데 G20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금 미중 무역 갈등도 있고 뭐 그저께 이제 시진핑이랑 김정은 만난 것처럼 이제 북중 이런 회담과 통해서 이제 한국, 미국, 중국 이제 북한은 안 나올 테니까 이런 그 G20의 서밋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현안들이 많이 다뤄질 거고 또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도 노릴 수 있으면 노려봐야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서밋인데 여기서 이렇게 좀 약간 치안적으로 일본이 최근 들어서 계속 약간 치안 이슈가 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약간 초비상에 걸렸다 뭐 이런 게 나왔고요. 아 죄송합니다. ICC에 시진핑 제소한 필리핀 전 의무 홍콩 입경 거부당해. 그래서 필리핀 전 외무장관인가 그분이 이제 부장관인가 그랬는데 그분이 가가지고 홍콩에서 한 3시간 동안 그 구류됐다가 그러니까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입경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경계를 거부당했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 넘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홍콩의 치안 사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스마트폰 많이 쓰면 머리에 뿔난다. 재밌는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지아서 친러시아 정권 반대, 친서방 야권 시위로 전국 혼란. 이거 되게 어려운 느낌이고 저도 약간 생소해가지고 조지아가 저 맨 처음에 그 조지아 뭐 미국에 있는 한 주 이름인 줄 알았어요. 조지아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루지아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루지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루지아가 러시아 발음이고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때 옛날에 독립국가 연합에서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나라인데 현재 갑자기 친러시아 정권 반대하고 있고 그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약간 종교적인 의회 같은 행사에서 친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분이 와가지고 그 의장 자리에 앉았다고 했나? 그 하필이면 그때 회의를 국회의장이었나? 어쨌든 어떤 국가의 중요한 그 행사라기보다는 어떤 의결을 하는 그런 기구에서 열었어요. 근데 거기 의장 자리인가? 되게 중요한 자리에 러시아 사람이 앉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조지아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는 거죠. 왜 너네가 앉아? 막 최근 들어서 약간 친러시아라든지 약간 러시아가 좀 개입하는 게 많아졌나 봐요. 그 조지아에.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약간 반대, 친러시아 정권 반대. 그러니까 지금 정권 자체가 친러시아 정권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있었고 이게 이제 전국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간 우리가 잘 모르는 러시아 쪽, 그러니까 동유럽권에서의 어떤 갈등 이슈도 살짝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만찬 불청객 여성 힘으로 끌어낸 영 부장관 외무 직무 정지. 그린피스였던가? 아닌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빨간 옷을 입고 여자분들이 이제 그 만찬장에 어떤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수 그런 만찬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몰래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운이 좋게. 근데 이제 거기서 영국 외무부 장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침입자들을 이제 몰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적극적으로 이제 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뭐랄까 쫓아내는 그런 광경이 사진에 다 스포트라이트에 다 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성한테 폭력을 휘두른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네. 폭력을 휘두르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총리가 테레사 메이라 그래가지고 여자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분이 좀 그런 보수적인 집회에 이제 이렇게 좀 그런 진보적인 사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운동을 갑자기 또 이제 불청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몰래 침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행위는 정당 방일 수 있겠지만 여성을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이슈가 됐고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는 당연히 여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권에 대한 그런 그 컨셉도 갖고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직무 정지를 때린 거죠. 그리고 일본 올 10월부터 소비세 8에서 10% 인상 확정. 결국에는 소비세를 10%씩 10%까지 인상했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소비세가 3%로 등장했다가 5% 띄우고 그다음에 얼마 안 됐어요. 한 14년인가? 제가 기사를 읽으시면 나오는데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 올렸다가 이번 연도에 10월부터 10% 인상 확정됐고 여기에 같이 딸려가는 것들이 어저께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1,800엔인가까지 1,800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까지 올리는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파격 최고 의전 베푼 북한 시진핑의 1박 2일.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를 좀 많이 읽었어요. 시진핑이랑 그 김정은이 평양에서 만난 거는 되게 의례적이었고, 그러니까 의외였죠. 왜냐면 12년 만에 만났고 거기다가 이제 전례 없는 파격, 또 뭐 산소였나? 굉장히 특별한 공간 있잖아요. 그 김일성이랑 김정일의 그 시신이 묻혀진 곳인가? 거기를 이제 처음으로 개방했다 그랬나? 외국인
그 지도자한테는 거의 처음으로 개방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극진 대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국과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경 쓰는 거는 북한이 이제 G20에서 이제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미 회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중 회담에서 이제 북한이 좀 더 약간 자기 입김을 좀 해달라 이런 느낌으로 시진핑하고 이제 이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 나중 기사에 나오는데 예, 그때 한 번 더 심화된 걸 한번 보도록 하고요. 심화된 내용의 기사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문 잠겨 있었다. 인니 라이터 공장 화재. 어린이 3명 등 30명 숨져. 예, 자카르타에서 일어났다고 제가 어저께 인도네시아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알아봤는데 예, 자카르타에 있는 그 라이터 공장인데 문이 잠겨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공장 문이 잠겨가지고 예, 어린이 3명이랑 30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RIP 예, 생각을 보이는 명복을 빌고요. 이란 혁명 수입이다 격추 무인기 근처 유인기에는 발사 안 해. 이게 되게 좀 아직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기사를 통해서는 확실하게 발견을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점점 그 팩트가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어저께 기사에서 이란이 그 혁명 수비대가 죄송합니다. 그 미국의 무인기 드론 상당히 큰 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조그만 드론이 아니라 굉장히 무인기라서 되게 큰 예, 이게 아마 수송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게 정책인가? 아니 수송대고 이 수송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폭발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게 어디서 폭발했나?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자신의 영공에서 폭발시켰다. 그리고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했고 몰랐던 사실이 뭐냐면은 어저께 읽으면서 본 게 그 무인기를 하나 띄우고 옆에 유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정찰기인데 33명 정도 수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란에서는 이게 두 개가 오니까 여기다가 계속 교신을 때려 교신을 때려가지고 우리 너네 왜 여기 왔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했는데 계속 무응답하다가 10분 있다가 한 10차례인가 했다 그랬나? 되게 많이 하다가 연락 안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무인기만 왜냐면 유인기가 그건 하나는 이제 완전 유인기거든요. 정찰용으로 R8인가? R8은 죄송합니다. R8은 아우디고 뭐 R로 시작하는 어떤 유인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탈 수 있는 수송 능력이랑 정착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두 개가 떴는데 그래서 얘네가 이건 명백한 약간 주권 침해를 생각했는데 상대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몇 번 무전을 쳐가지고 뭐 벗어나라 했지만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냥 드론만 격추시켰다고 이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너네 영공이 아니었고 뭐 국제적으로 약간 뭐 용인된 뭐 그런 영공이 있었고 거기서 내가 격추를 한 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도 약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강경 대응이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반응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게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세게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세게 나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고 오늘도 기사가 나오면은 한 번 더 좀 디테일한 기사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란이랑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 쪽에 갈등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아직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좀 사그라들지 어떨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또 이러면서도 어저께 트럼프가 또 트윗을 썼는데 트럼프 이란 보복 10분 전 중단 150명 인명 피해 우려.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디테일하게 썼다고 합니다. 트위터에. 트럼프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보복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이란에 왜냐면 아무래도 자기 그 국가 그 무인기에 격추 어쨌든 그 전투기라기보다는 그 항공기가 격추가 됐는데 물론 무인기긴 하지만 이거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5곳인가 4곳인가 그 이란의 어떤 그 근거지를 폭격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국방장관인가 그 군사 밀리터리 관계자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인명피해 예상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고심을 하다가 이제 10분 전에 그 명령 10분 전에 중단시키라고 아무래도 우리가 받은 피해보다 이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류적으로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중지를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뭐 블러핑일 수도 있어요. 뻥카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좀 약간 긴장 강도가 높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그래서 뭐 재밌다고 말하긴 한데 이제 흥미롭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영공 어디서 그 폭파된 건지에 대한 논의가 아마 이제 슬슬 디테일한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받았던 스페인 집단 성폭행 늑대 때 중형 확정. 15년이었나 25년이었나 받았다고 합니다. 4명인가 5명인가 있는데 이제 18살, 18살 소녀죠.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인데 이 친구를 이제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게 그 사진인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얘네가. 근데 거기에서 그 여자아이가
약간 무의식적이라 그랬나? 뭐 표정이 그래가지고 이걸 강간으로 볼 수 없고 뭐 성추행 정도로 봤다고 해요. 그래서 뭐 5년인가 8년인가 때렸는데 이것도 이제 못마땅하니까 이제 스페인 여성들이 이제 시위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된다. 2심, 3심, 1심, 2심까지 이렇게 왔다가 3심에서 결과적으로 이게 강간이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강간죄로 처벌받으면서 집단 성폭행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아가지고 15년인가 25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렇게 중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예, 미성년자 성폭행은 좀 중형을 받아야죠. EU 브렉시트 재협상은 없다. 지도부 인선은 여전히 난항. 예. EU 역시 이제 아무래도 영국 쪽에서도 보리스 존슨이 앞서가고 노딜 브렉시트거든요. 강경하게 브렉시트를 하겠다는 거니까 EU 쪽에서도 아마 브렉시트 재협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나온 것 같고 돈 많아 보여서 여행 갔다 사업하다 필리핀서 죽은 한국인들. 그래서 이 기사도 나름 떴어요. 왜냐면은 최근 들어서 그 한국의 유명한 사업가가 필리핀에서 또 죽었다고 해요. 근데 예, 그런 것도 발견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한국 사람들이 교민들이 이제 피사당한 교민이라기보다는 유학생 뭐 여행 간 분들 이런 분들이 피사당한 이제 사례를 났는데 음, 필리핀은 또 사람을 좀 약간 쉽게 죽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제가 필리핀에 살다 온 몇몇 동료들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돈 100만 원만 쥐어주면 뭐 죽인다고 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카더라긴 한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보이면은 돈 많아 보여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떻게 읽었던 기사 중에 가장 좀 슬펐던 게 뭐냐면은 20대 여대생이 있었거든요. 택시 탔는데 뭐 이뻐 보이고 돈이 많아 보였대요. 제 생각에는 이뻐 보이는데 돈이 많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강간하려다가 죽였겠죠. 그래가지고 아 여성분들이 진짜 제일 비참하게 죽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 갈취 당하려다가 안 되니까 죽이는 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 때문에 죽는 거.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택시에서 또 죽이고 나서 또 화장실에 버렸어요. 이거 읽으면서 저도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흥분하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멕시코 항공사 1달러의 중미 이민자 귀국 항공편 제공. 예, 멕시코 항공사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미 그러니까 그 뭐랄까 남미잖아요. 중미라면 이제 중미 그러니까 북미 중미 남미가 있는데 중미는 이제 코스타리카 뭐 이런 약간 프레토리코 이렇게 좀 그런 그러니까 멕시코도 중미거든요. 예, 그런 국가들의 이민자한테 귀국 항공편을 1달러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난민들도 있을 테고 또 힘든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인데 좀 그쪽 정서에 맞게끔 도와준다 이런 느낌으로 프로모션 잘한 것 같아요. 다만 1달러 아니에요. 왜냐면 텍스가 붙거든요. 네, 텍스랑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항공권이 1달러라는 건 뭐 거의 무료로 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훈훈했던 기사였고 뭐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아이 코 후비는 관광객 때 이스터섬 환경 파괴 몸살. 예. 나 이거 까먹었어. 무슨 누이였는데 이스터섬이라고 이제 칠레 쪽에서 이렇게 멀리 가면은 이제 막 그 돌 얼굴 이렇게 큰 돌로 돼 있는 형상 갖고 있는 막 섬 같은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이스터섬이거든요. 원래 이름이 무슨 누이였어요. 까먹었어요. 앞에 두 글자랑 무슨 누이인데 누이는 누나라 가지고 제가 외우기 쉬웠는데 브루누이인가 무슨 누이였는데 이게 그 처음 발견한 분들이 이스터가 그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에 내려가지고 발견했다 가지고 이걸 섬을 또 이스터 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는 이제 큰 돌 석상 모아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코를 후비면 뭐 좋다고 그랬나? 관광객들이 SNS에 올리면서 이게 약간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엄연한 이거 문화유산인데 문화유산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함부로 손대면 안 되잖아요. 뭐 올라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 몸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글리한 느낌이라서 이러시면 안 되고 좀 흥미로워서 기사 픽업해봤고 중국 기업들 트럼프 제재 피하려 로비스트의 거액 지출. 예, 지금 예, 화웨이랑 여러 가지 이제 제재 나오면서 진짜 중국, 미국 그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전개 양상에 대한 기사는 진짜 엄청나게 많고 이권들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어느 편을 서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여기서도 손해 저기서도 손해 이렇게 다 이제 코스트 앤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로비가 들어간 거고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들 역시 트럼프 제재를 피하려 로비스트한테 이제 거액을 지출하고 있는 거죠. 사정을 보면서 왜 이렇게 소모전 양상으로 가는지 물론 그 이슈는 예, 결과적으로 기술 패권주의라고 저는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헤게모니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냥 군사력, 그러다 이제 자본주의, 자본 능력. 근데 지금 중국도 돈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플랫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이끌어가 플랫폼 리딩하는 선도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약간 기술, 특허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두 번째 시금치 통조림에서 죽은 새 나와 기겁 배상금은 고작 10,000원. 예, 뭐 어떤 그 미국에 있는 분이 이제 시금치 통조림 열었는데 무슨 새
형상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먹다가 토할 뻔했다 가지고 이거를 뭐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제 했는데 이 통조림사 이제 그 식품사는 이게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가격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배상금을 10,000원을 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뭐 정신적인 뭐 트라우마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그 뭐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이슈만 됐고 앞으로 전개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미국 IT 기업들 당국의 자사 제품 관세 대상서 제외 요청해.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한테 반제품을 수출하고 중국이 이렇게 뭐 완제품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국도 이제 미국 IT 기업들한테 부품 같은 걸 수출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관세를 때려버리면은 이거를 수출을 받아서 이 부품을 가지고 만들어서 완제품을 파는 미국 IT 기업들, 특히 애플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듣기에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적어도 10만 원 이상, 우리나라 쪽에 10만 원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가뜩이나 애플 지금 폰이 비싸 죽을 것 같은데 거기다 또 돈을 더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오히려 트럼프한테 이제 당국한테 자사제품 관세 대상에서 좀 제외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안 했죠. 예. 싸움을 안 했죠. 천왕성 열 이미지로 고리 온도 첫 특정 영하 196.15도. 음, 설명 간단히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토성만 이제 그 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그 뒤에 수금지와 모터 촬영에서 천왕성에도 아마 명왕성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진짜 고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뭐 무슨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측정했는데 196.15도래요. 15도라고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극단주의 테러 조직 새 거점 아프리카 사헬지대 IS와 연계도. 이건 아직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고 IS 극단주의적인 테러 조직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아프리카 사헬지대 사헬 그쪽으로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기사가 여기서 문제가 나면 한 번 더 기사가 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선제적인 기사예요. 여기서 문제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의. 인도 타밀나두주 물 부족 위기 악화 시위대 수백 명 체포. 물 부족 위기가 있다는 거죠. 인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기사 재밌게 읽었던 것 같은데 막상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고속도로 착륙한 비행기의 운전자 경악 어떻게 됐는. 이거 아마 캐나다였던 것 같은데 예, 불시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착륙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착륙했어요. 근데 그 트럭 기사가 이제 아무래도 다 잘 멈췄대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 그 레일을 만들어 주면서 다행히도 사고는 안 났다고 하는데 어제가 이게 좀 약간 이슈가 된 일이었고. 플로리다 고속도로에 나타난 초대형 악어 결국 안락사. 플로리다에는 이제 악어가 그렇게 많나 봐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필 이제 이미 로드킬을 좀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그 악어인데 악어 종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컸고 근데 트럭에 치여가지고 이미 많이 죽을 정도로 돼 있어서 그 전문 그 픽업하는 그 악어를 이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출동한 다음에 얘는 그냥 죽은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안락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진을 쳐봤어요. 사진에다가 이제 엘리게이터, 플로리다 로드킬 이렇게 쳐봤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좀 악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없는 악어도 많이 나오고 로드킬 때문에 비록 악어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동물이긴 한데 예, 차에 치면 뭐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마 그 당국에서는 그 플로리다 주에서는 아마 어떻게든 이제 예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중 전문가들 이제 나왔네요. 시진핑, 김정은, 북핵 새 제안 트럼프에 할 듯.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좀 아무래도 그러니까 G20 서밋에 북한이 속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못 가니까 만나면서 우회를 돈독히 하고 우리 입장을 좀 잘 전달해 주세요 하고 김정은이 시진핑한테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국 전문가들은 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사진 속 여성을 찾습니다. 영지하철 1문에 와인녀 관심 집중. 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미쓰비시 내달 15일까지 응답 없으면 압류자산 현금화. 예.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 강제징용 노동자들 관련해서 한국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배상을 해라 했는데 배상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그렇다면은 한국에 있는 너네 압류자산 그러니까 그 미쓰비시를 압류한 다음에 이미 자산 압류했거든요. 그걸 이제 현금화 시키겠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쓰겠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 어떻게 흘러갈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란 스위스 대사 불러 미에 항의 메시지 전달.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생각보다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대응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의 공예를 침범을 했다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에 대해서 이제 부당함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는 중립국이잖아요. 그래서 스위스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그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위스 대사를 불러서 이제 미에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홍콩 200만 시위 후폭풍, 타이완 정계 강타. 사실 제가 최근 들어서까지 읽었던 기사 중에 이제 이원 양국제, 그러니까 타이완도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자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영토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 있잖아요. 문화적이라든지 어떤 그 중앙 집권,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이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려고 하는데 타이완은 그걸 이제 거부를 했는데 많이 거부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제재가 들어갔죠. 관광객을 안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타이완 민심에 있어서는 당시에 제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기사에서는 이제 포기하자. 그러니까 우리 그냥 중국 말 듣자. 왜냐면 중국에서 때리는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서민적인 경제라든지 이런 타격이 큰 거죠. 관광객들도 안 오고 하니까 주로 중국 관광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차이잉원 총통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만의 대통령은 음, 어떻게 보면 반중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홍콩에 이런 시위가 나오면서 다시금 이런 진보적인 색채를 띤 그런 보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홍콩 시위가 이제 임팩트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홍남기 베트남 홍남기 우리나라 경제부총리 경제장관이겠죠. 그분이 이제 베트남 신남방 핵심 파트너 교육 투자 걸림돌 신속 제거 어저께 이제 그저께인가 우리나라 그 은행 투자은행들 CEO들이 금투사 CEO들이 만나가지고 베트남 경제부총리한테 여러 가지 오퍼를 했죠. 우리 투자 때릴 테니까 너네 인프라 투자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규제 좀 철폐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 어쨌거나 우리 이제 그런 라인들이 정부라든지 기업들 라인이 베트남에 좀 더 투자를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새 경제 수석 거시경제 정책통 꼿꼿한 성비형 관료. 네, 이 정도만 읽고 지나가고요. 반도체 마이너스 10%, 대중국 마이너스 20%, 6월 수출 빨간불.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가 수출이 떨어지면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수출 규모가 교역 규모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화웨이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화웨이가 이미 지금 제재를 받고 있어서 그쪽에 물동량이 그러니까 수주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미 증시 달리는데 하는 빌빌 G20 무역 협상이 관건. 그래서 G20 서밋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있고 한국판 카네기 가로 대한민국 0.01% 위한 격달을 맞춤 코디 재밌었어요. 재밌게 읽은 기사인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PB라고 하잖아요. 프라이빗 뱅커. 그러니까 그런 사모펀드들. 그러니까 300억 이상 투자였나? 30억 이상 투자. 30억 이상 투자는 이제 웬만한 이제 증권사들은 이제 프라이빗 그러니까 개인 사모펀드 이런 느낌 가고 있는데 BVIP 고객 상대로 이제 그러니까 투자금을 한 30억 이상 내는 분들한테는 이제 BVIP 고객 대우를 하는데 거기에 제공되는 어떤 그 패키지가 있어요. 베네핏 같은 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자산 관리, 뭐 증여세 안 내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그분들의 자산 관리해주는 어떤 컨설팅이겠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분들이 돈이 많잖아요. 이제 이제 중년기에 들어섰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의 가장 큰 이슈는 어떻게 하면 상속을 제대로 그러니까 좀 제대로 승계를 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관심사가 승계랑 상속이라는 거죠. 자신의 자식한테 이제 넘겨줄 때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된 맞춤 코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재밌는데, 예, 스카이캐슬 이런 거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특히 자식들한테 주는 그런 베네핏 패키지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동관리 여름철 누진제 완화, 한전 이사회 보류. 이거 보시고요. 예. 주 52시간제 3개월 유예됐지만 버스업계 고인 빠진 이유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주 근무 시간을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기사들이 더 많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버스 기사를 많이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파업으로 갈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CNN 보도 망신 쓰레기산 300억 들어 치운다. 우리나라가 진짜 이거 의성이었나? 충북 어딘지 모르겠지만 의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쓰레기산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도 봤을 때도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 그 필리핀에 팔려다가 걸려가지고 또 굉장히 망신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쓰레기들 처리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좀 다큐에서도 많이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백지화됐다가 또 부활. 동남권 신공항 16년의 역사. 이거 김해 그 공항 지금 가장 기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남권에 신공항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김해에다가 김해 공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하나를 활주로 늘린다 그랬나? 레일을 하나 더 늘리는 식으로 확장해가지고 동남권을 신공항을 이제 끝났다 했는데 이거를 딴 데로 좀 지정을 하자,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또 이제 갈등 갖고 있는 거고. BTS 팬 미팅용 가짜 학생증 확산 5,000원이면 뚝딱. 학생증 가짜로 진짜 잘 만들더라고요. 저도 아주 궁금해가지고 네이버에 쳐봤어요. 가짜 학생증. 그랬더니 뭐 만들어주는 분은 진짜 많더라고요. 되게 감쪽같이. 예. BTS 팬미팅용뿐만 아니라 가짜 학생증은 진짜 많이 만들고, 주민등록증, 뭐 운전면허증 다 위조. 예, 이런 거 솔직히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할 수밖에 해야 되거든요. 전 어떤 음식을 보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위조니까. 그리고 심지어 막 토익 증명, 토익 성적표 이런 거 다 있어요. 이제 좀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인터넷 치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경제 성과 의지 반영, 삼축 경제 기조 유지됐듯. 음, 말해야겠죠. 공정위에 계시던 분이 이제 지금 정책 실장 가지고, 아까 전에 그 선비영 관료가 이제 경제 뭐였더라? 직함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그 투트랙, 그러니까 두 명이 이제 투톱으로 가실 건데, 두 분이 투톱으로 가실 건데, 삼축 경제 기조만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때리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 경제 성장, 마지막이 이제 공정 경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 삼축 경제 기조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 주도 경제로 이제 계속 가게 될 것 같고, 공정 경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친기업보다는, 반기업이라고 기록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친기업은 절대 아닌 그런 거에다가 좀 더 이제 중산층 타겟이라기보다는 좀 하위층, 하위층 타겟으로 한 경제 정책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네요. 조원태 20년 지기 델타항공 한진칼 지분 깜짝 매입. 네, 이건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경제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패드 선제적 금리 인하 신호, 경기 역류 막을지는 미지수.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답을 낸 건 없어요. 다 이제 금리 인하 신호가 있다.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 때릴 것 같다. 10월이 될 것 같다. 7월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7, 8월에 빠르게 때릴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애널리스트도 있고,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키움뱅크, 토스뱅크, 제3인터넷 전문은행 재도전 할까? 네, 토스뱅크나 이런 최근에 있어서 토스뱅크는 이제 그런 인가가 아마 안 왔던 것 같아요. 뭐 혁신이 없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키움뱅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재도전 할지 말지, 그리고 다른 이제 업체에서 관심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사였던 것 같고. 궁극적으로 뱅킹도 인터넷 뱅킹으로 거의 다 이제 넘어가는 타임이지 않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지켜봐야죠. 근데 천천히 이루어지긴 할 텐데, 규제 때문에. 근데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 생산 감소, 글로벌 경제 먹구름. 예. 미국 중 슈퍼컴퓨터 기업에도 거래 제한 제재. 중국 같은 경우는 진짜 IT 쪽으로 어, 워낙 이제 정부 정책 자체가 지원 쪽으로 해가지고 국가 사업 키우는 걸로 물량으로 때려버리니까 진짜 논문 수도 많고 굉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단순히 이제 통신 장비라든지 그런 화웨이만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JTS, GTS 이런 기업들만 때리는 게 아니라 중국 슈퍼컴퓨터 기업에도 이제 점점 거래 제한을 제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중국의 IT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IT 쪽에서 이제 워낙, 왜냐면 앞으로의 혁명은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기본 베이스가 IT 기술인데, 공장 자동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어쨌든 IT 기업이 이제 이끌어 나갈 텐데, IT 기업에 중국 기업이 선두로 가게 되면 당연히 자본이 쏠릴 밖에 없고, 모든 것들이 중국으로 패권들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기술 패권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거를 제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점점 더 강하게 제재를 들어가는 것 같아요.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적시적소로 잘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본인 임기 내에. 그리고 구글이 1조 원 투입해 집 짓는 이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상관없고 샌프란시스코에 한정된 거니까. 결제 한도. 왜냐면 샌프란시스코 집값이 너무 높아요. 평균 집값이 11억 이상이래요. 11억. 예. 평균이 아니라 11억 이상 집이 80%라 그랬나? 예. 결제 한도 폐지. 게임사들 자가 한도 설정 논의 중. 예. 그래서 그저께도 다뤘던 기사인데 이게 모바일이 아니라 PC 게임에 한해서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게임사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규약이 있었어요. 결제 한도를 만들자. 근데 모바일 게임은 그 결제 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PC 온라인 게임사들은 당연히 왜 얘네도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질이라 그래요. 현질. 현금 쓰는 거 막지 않는데 왜 우리는 막아야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논의가 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성인 게임의 한정에서는 결제 한도를 없애기로 했는데 자가 한도 설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보여주기 식이고 솔직히 말하면은 돈 벌고 싶잖아요. 그럼 당연히 한도 폐지하고 어, 적정한 선에서 자가 한도 설정을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애플 또 배터리 소송 결함. 배터리 결함 소송. 이번엔 안전 문제 인정. 뭐 맥북 프로 몇 개 15인치짜리 몇 개에서 이제 배터리가 또 폭발했다고 하죠.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 하반기 5G 주파수 경매 삼성전자 선점 나서다. 이건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백그라운드 깔으면 플랫폼에 통신 장비가 있고 그 이통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SK텔레콤, KT 이런 게 있고 통신 장비 거의 다 화웨이 거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걸 많이 썼대요. 통신 장비를. 이제 거기 뭐 보다폰이라든지.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지오라는 데가 있어요. 지오가 이제 인도의 통신사거든요. 인도의 KT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기업이 예전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호화롭게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두 번 올렸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재용 그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방문을 해서 친분을 좀 쌓았던 그것들이 많이 기사로 이슈가 되고 했는데 거기 리라이언스 그룹의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지오인데 이 친구와 함께 여기와 함께 이제 커넥션을 맺어서 이제 통신 장비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인도 통신 장비 공급 업체는 삼성이 유일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그렇고 삼성전자에도 좋은 시그널이지 않을까 싶어서 5G 관련해서요. 이미 LTE는 삼성전자가 다 선점을 했었고요. 구글 네스트캠 개인정보 침해 논란. 이게 네스트캠이란 게 약간 CCTV예요, CCTV. 그러니까 CCTV 달아놓고 집에다 달아놓고 이걸 내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이거 하드웨어잖아요. CCTV는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이런 페어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계정이 생긴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안에. 그리고 이게 페어링이 된 게 있는데 이거를 중고로 팔았을 때 아직 여기에 페어링이 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은 이 CCTV에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쓰다가 B한테 팔았어요. B도 뭐 깔아서 쓰고 있겠죠. 근데 A라는 사람이 계정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페어링에 연결된 게 남아 있어가지고 B가 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슈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뭐 이게 그 뭐야 셋을다운 됐다고 하는데 이런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버 상장 한 달 기대 이하 성적표. 음, 우버가 상장한 지 한 달 됐는데 이제서야 이제 그 목표가 50달러를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이하 성적표였다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언더프라이징이라 그래가지고 상장하면은 바로 오르거든요. 이게 언더프라이징 됐다는 거예요. 상장가는 항상 이렇게 좀 낮게 책정됐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왜냐면 이 기업은 뜰 거야 그러고 바로 막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0달러의 목표가를 설정해서 들어갔는데 거래가라 그러나 까먹었네. 어쨌거나 이제 처음에 10달러 들어갔는데 점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똑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대 이하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우버 걸 안 사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밌게 읽은 기사고 우버가 타겟할 수 있는 건 에어택시겠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마카롱 택시 대전에서 부가 서비스 카카오와 타다가 주춤한 사이 발 뻗는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그 카카오 모빌리티 카풀 하려다가 잘 안 된 것 같고 타다, 소카 그리고 그 전에 차차벤 이렇게 들어갔죠. 수도권에. 네, 대전에 들어간 거예요. 마카롱 택시는 48대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 또 부가 서비스 같아요. 그냥 택시 기사님한테 뭔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요금을 추가하고 오다가 뭐 오시다가 뭐 아이를 뭐 픽업해 주세요, 뭐 빵 사와 주세요 이런 거를 시킨다고 해요. 빵 셔틀을.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택시 우리나라 택시 그 인더스트리의 그 산업에 약간 좀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점점 속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애플워치 5년간 경쟁성이 없다. 그런 기사도 있고 반도체 부진 끝이 안 보인다. ICT 수출 7개월째 감소. 당연한 거고
위에 포위된 화웨이 특허 공세로 반격 포문. 그렇죠. 그래서 화웨이가 지금 계속 이제 제재로 몰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화웨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특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진짜 엄청난 다량의 IT 기술 관련 특허를 갖고 있다고 해요. 물론 대부분이 중국 업체에 포함되는 거고 이제 미국에 관련은 15%라고 했나? 근데 이제 미국 기업들도 어떤 기술을 쓸 때 특허가 중국에 있으면 로열티를 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걸 올려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아니면 안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세를 하겠죠. 이제 화웨이가 갖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합니다. 인류 최대 수수께끼 나스카 지상화 속 새 종류 알아냈다. 우리나라 그 페루에 가면은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마추픽추 가야 되고 그 나스카 그 사막에다가 이렇게 막 그림 그려놓은 것 같은 그거 세 종류가 뭔지 알아냈다고 해요. 근데 세 종류만 알아낸 거예요. 세 종류만. 그 13가지의 다른 막 그림들 있잖아요. 이게 뭔 의미인지를 아직 못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고요. 갤럭시 폴드 메이트 X 지원으로 디스플레이 시장 30% 다운 정만. 예. 반도체 공급도 안 되고 디스플레이 시장도 안 되고. 모기 불임시켜 박멸하는 유전자 가위 생태계 교란. 바이오 모기 우려도. 음, 모기를 불임시키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기사 자체는 좀 재밌게 읽었어요. 왜냐면 유전자 가위라는 건 뭐냐면은 그 특정 안 좋은 유전자를 떼어내버려. 가위처럼 자르면은 유전자가 알아서 이거를 복구를 시켜요. 그럼 붙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조작한 거죠. 근데 이 불필요한 유전자를 떼어버린 거예요. 가위처럼 이렇게. 이게 말라리아 그 모기를 지금 박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데 암컷 300마리랑 수컷 150마리 그다음에 150마리 유전자 가위를 그러니까 일반 수컷이랑 유전자 가위 해가지고 그 잘라낸 유전자를 잘라낸 말라리아 그 세포를 잘라낸 150마리를 넣어서 교배를 해가지고 놨는데 600마리 결과적으로 다 불임됐대요. 그래가지고 말라리아 그 모기가 다 죽어버린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안 좋게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나중에 좀 뭐라지 유전자 변형 이런 걸 일으켜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뭐 기형아 이런 유전자 어떤 변형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해롭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바이오 무기 우려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재밌게 봤던 기사였어요. 차량용 졸음 방지 공기청정기 특허 이산화탄소 먹는 녹조류 클로렐라 활용했죠. 예. 차량 공기청정기인데 졸음 방지하려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졸리거든요 사람이 산소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먹는 녹조류를 그 공기청정기 안에 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재밌게 봤고 네이버 라인 일본에서 가상화폐 거래 사업 나선다. 네, 봤고요. 진짜 말 많이 했네. 마지막 4개 남았어요. 그래서 미국 사스 그러니까 SaaS 기업 쑥쑥 크는데 이게 클라우드 서포팅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아웃소싱 때리거나 이렇게 클라우드 사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비주류 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사업에 맡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세일즈포스닷컴 이런 게 있고요.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경우는 우리의 고객 정보를 대신 관리해주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미국 이런 기업들이 쑥쑥 크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크고 있다. 3%인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기술적으로 어렵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암호화폐 관련 규제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거래를 했을 때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알아내는 그런 그 조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굉장히 의구적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암호화폐 자체가 누구한테 보내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다가 자금 세탁 방지법을 적용시켜 버리면은 아예 그 컨셉 자체가 이질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해서 포럼에 참가하시던 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시대적인 기준을 갖고 현재의 기준에다가 적용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망하라 그냥 이런 느낌의 규제해가지고 너네 그냥 거래 못하게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뉘앙스로 나온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몰입도 대 피로도, 인터랙티브 콘텐츠 아슬아슬 줄타기. 인터랙티브 콘텐츠라는 건 인터랙티브는 상호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는 얘기인데 저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스토리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뭐 스토리가 A가 있는데 스토리 A랑 B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B로 가는 거죠. B로 가고 이게 또 스토리가 전개가 되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경우일수록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몰입도는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피로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랙티브는 이제 주로 게임에서도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할래 그러면 이렇게 A 누르면은 A로 갔다가 여기서 파생된 또 컨텐츠가 나오고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공유돼 가지고 뭐 이미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인드 매핑 그러니까 그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A로 가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네, 마지막 기사인데 유튜버 브이로거 잡아라 국민의선 카메라 업계. 그래서 요즘은 카메라가 이제 유튜버들이라든지 브이로거들 잡기 위해서 음, 여러 가지 액션 카메라든지 이제 미러리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브이로거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카메라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한 80만 원 정도까지 하는 것도 있고 주로 60에서 50만 원 사이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찍어도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근데 네, 국내 나선 카메라 업계. 카메라 업계도 이제 단순히 이제 DSLR이라든지 디지털 카메라를 이제 고사한 게 아니라 액션 카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유튜버 이렇게 셀피 전용으로 나올 수 있는 짐벌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나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산업이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예, 오늘도 기사 여기까지 너무 어저께 많이 기사를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예, 이제부터 좀 천천히 조금만 읽어야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